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녁이 되면 부엌에서 들리던 냄비 소리, 밥 먹어라 하고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늦은 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발소리. 어쩌면 우리는 이런 평범한 순간 속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온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현관문을 열면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학교 잘 다녀왔니?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어머니가 밥을 떠주셨습니다. 반찬을 계속 집어주시며 더 먹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녁 식탁에 앉아 학교는 잘 다녀왔냐?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형제들과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그런 말들을 하며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 시간이 얼마나 따뜻한 시간이었는지, 그 시끄러운 식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인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늘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놓으셨고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식 걱정을 하셨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냐? 밤늦게 다니지 마라. 그때는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가족을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셨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셔도 밥 먹자 하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 하시며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었는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가족 앞에서 피곤한 표정을 감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부모님은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늘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하셨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압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시간이 흘러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때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괜히 걱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늦지?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연락이 오면 안도하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됩니다.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의 의미를.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 아파? 많이 아파? 병원 가야 하나? 작은 일에도 마음이 쓰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도 출근하고 힘들어도 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생각 하나로 버팁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됩니다. 말없이 일하셨던 그 모습의 의미를.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을 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피곤해도 웃으려고 합니다. 가족이 걱정할까봐, 가족이 불안해할까봐 애쓰는 모습을 감춥니다. 그때 부모님이 왜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참고, 가족이기 때문에 견딥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늘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속에서 늘 생각나는 사람들입니다. 출장을 가도 여행을 가도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잘 있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마음이 힘들 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집에 가면 가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내가 돌아갈 곳이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이 생기면 빨리 집에 가서 얘기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승진했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 힘들 때 힘이 되고 기쁠 때 더 기쁜 사람들, 그게 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전부였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친구들도 중요했습니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배우자가 가족이 됩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듭니다. 아이가 생기면 자식들이 가족이 됩니다. 이제 내가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손주들이 가족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가족은 계속 이어집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가족이라는 이름은 계속됩니다. 어머니가 나를 키우셨고, 내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또 자식을 키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어머니처럼 자식 걱정을 하고, 아버지처럼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부모님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더 그립습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독립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어머니, 밥이 먹고 싶다.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지금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지금 나눌 수 있는 이 대화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표현이 모두 소중합니다. 마무리 1분. 가족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같이 걱정하는 것. 그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가족이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화라도 한 통 드려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자식이 있다면 안아주세요. 말로 하지 못했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해보세요. 가족은 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건 가족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소감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